자, 폐활량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카드뮴에 노출됐다 안 됐다. 그 다음에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에 10년 미만 노출된 경우와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그렇게 해서 3개의 수준으로 코딩되어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리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균형 설계는 아니에요. 지금 10년 이상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네, 이만큼. 예, 그래서 균형 설계가 되어 있는 측정 구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뮴에 노출됐느냐 안 됐느냐가 사람의 폐활량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수준 간의 폐활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폐활량이라는 것은 연령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 데이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을 때 이 데이터 구조를 정확히 보십시오. 자, 이 폐활량이 y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y라는 베리어블이 되는 거고요. 이 카드뮴이라는 범주형 변수에 의해서 이제 이 폐활량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뮤라는 전체 평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카드뮴이라는 카드뮴 효과, A라는 카드뮴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제 카드뮴 이 효과는 1, 2, 3이라는 3개의 수준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러텀이 이렇게 있겠죠. 바로 이와 같이 구성되는 모형이 바로 원웨이 아노바죠. 예. 원웨이 아노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웨이 아노바를 실시를 해서 이 카드뮴에 노출됐다 10년 이상이다 미만이다에 따른 폐활량의 차이가 있느냐,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를 검증하는 거죠. 그런데 보다시피 이렇게 연령이라는 연속형 변수가 하나 있어서 역시 연령이라는 연속형 변수 역시 폐활량에 영향을 줘요. 네, 연령이 많을수록 폐활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범주형 변수 하나만 있는 경우는 이게 수준의 수가 3개니까 원웨이 아노바지만 이와 같이 연속형 변수가 하나 더 포함될 때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별량이라고 해요. 공별량. 그래서 코베리에이트 공별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공별량이 조절 변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베리어블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공별량인 연속형 변수가 모형에 포함돼 버리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원웨이 아노코바가 돼요. 코베리언스. 예. 어널리시스 오브 코베리언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동일한 모형에서 이 연속형인 변수들만 가지고 하면 폐활량인 y의 알파 연령에 따라서 폐활량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모형을 설정하게 되면 이건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데이터의 측정 수준, 이 변수들의 측정 수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에 종속성 관계가 있다면 무엇이 y냐, 그리고 무엇을 설명 변수로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원웨이 아노바, 원웨이 아노코바, 즉 아노바, 아노코바,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3개의 모형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이와 같은 모형들을 서로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는 모듈을
지금부터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뭐 이 모듈이 바로 이제 GLM 모듈인데 여기에서도 실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이렇게 GLM이라고 했어요. 일반 선형 모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시그마 어널리틱스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GL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 GLM도 결국 다중회귀 모형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좀 더 일반화되어 있죠. 아노바와 리그레션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분석에서 GLM을 실행하면, 그리고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를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연결해 보면, 자, 여기 블록으로 잡혀서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렇죠? 자, 여기 다시 가보면 여기다가 놔도 돼요. 이렇게 얹어놔도 돼요. 얹어놓는 게 기본이지만 여기다도 읽게 해놨어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읽으면 이와 같이 데이터가 연결되고요. 데이터가 연결됐으면 이제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건 뭐 기본적인 분석이니까 여기는 좀 스킵을 해볼까요? 자, 이 연령하고 폐활량하고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해 보면 이게 마이너스 음의 상관 0.61이 됐어요. 마이너스 0.61. 유의하죠? 유의해요. 자, 0.61이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추세선 적합을 하면 이와 같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R스퀘어는 0.382. 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연령이, 즉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폐활량은 작은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트렌드가 이쪽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요. 자, 다중 비교에 가서 이 종속 변수를 폐활량으로 해야죠. 종속 변수를 폐활량으로 하고 카드뮴으로 해서 아노바를, 원웨이 아노바를 실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실시를 하게 되면, 자, 유효 수준은 0.05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평균이 가장 작은 것이 지금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노출 안 됨이나 10년 미만인 경우는 4.4, 4.47 그런 정도 됐어요. 바틀렛에서는 등분산이라는 가정을 채택하는데, 5%를 했을 때 수정된 레빈의 검정법은 기각을 하고 있네요. 일단 뭐 등분산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카드뮴의 수준에 따라서 폐활량의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유수준 5%에서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 차이가. 그런데 10%에서는 지금 기각이 돼서 카드뮴에 따른 차이가 인정된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이건 지금 5%로 했기 때문에 피셔의 LSD 검정 역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죠. 여기에는 요거와 요 두 개는 같지만 10년 이상 노출된 것은 폐활량이 작다고 나타났어요. 작아요, 작아. 자, 본페로니의 다중비교 결과는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죠. 그래서 한 집단으로 다 보는 거고, 튀키의 방법 역시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자, 이거는 이제 밑에 유의 수준이 0.05로 지금 세팅이 돼 있어요. 보다시피 이와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0.05니까 0.1로 한번 고쳐보죠. 아노바에서
10%일 때 차이가 인정됐기 때문에 0.1로 고쳐놓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자, LST의 결과는 역시 동일하고, 이 LST가 0.1이나 0.05일 때 차이가 났고 0.05일 때 밑에는 차이가 없었잖아요. 네, 차이가 없었는데 이 LST는 약간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만 나도 차이가 나는 걸로 인정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LST를 즐겨 쓰는 경향이 있어요. 차이가 나는 쪽을 선호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자, 10%를 했을 때는 본페로니는 여전히 차이가 인정되지 않지만 큐키는 차이가 인정되죠. 그래서 그 결론이 LSD 검정하고의 결론과 동일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뮴에 10년 이상 노출되면 평균이 작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 마우스가 더블 클릭이 자꾸 되네요. 네. 자, 다음 시트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노바 리그레션 아노코바를 모형을 선택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런 단추를 누르고 종속 변수를 폐활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뮴을 선택하고, 이거는 잠시 꺼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면, 자, 폐활량의 기술 통계치가 나타나 있고 카드뮴의 범주수가 3개라는 걸 알 수 있고, 빈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균형 설계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노바 테이블이 나타나 있는데, 역시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이니까 앞에 요 다중 비교할 때 이론 배치 분산 분석에 이 아노바 테이블하고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고, 자,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이제 계수값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건 이제 GLM 모듈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표현된 거예요. 그 전체 평균인 뮤가 4.46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더미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리그레션 모델을 돌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더미를 사용하게 되면 기준 변수의 더미는 만들지 않죠. 더미 변수가 지금 2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기준 변수가 바로 데이터 편집기에서 가장 먼저 있던 범주, 누출 안됨이라고 돼 있던 것이 가장 먼저 있었거든요. 데이터로 가면 이와 같이 누출 안됨이라는 범주가 가장 먼저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기준 범주가 됐기 때문에 기준 범주는 지금 0으로 고정된 거예요. 0으로 고정돼서 기준 범주가 0일 때 다른 범주들은 얼마냐? 0일 때 여기는 0.00097이에요. 굉장히 작죠. 예, 0과 비교하는 거죠. 0일 때 누출 안됨을 0으로 봤을 때 10년 이상 노출됐다가 마이너스 0.5129예요. 그리고 이게 유수준 5%에서 유의하죠. 물론 여기는 유의하지 않죠. 유의하지 않으니까 개수도 굉장히 작아요. 결국 이렇게 마이너스 개수 유의하다는 것은 누출 안됨에 비해서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는 폐활량이 마이너스 0.5129 정도 작아지더라. 그렇죠? 감소하더라. 그래서 카드뮴에 10년 이상 노출되는 경우에는 폐활량이 작아진다. 그러한 결론을 유도해낸 건데, 그렇다면 연령이라는 것이 조절 변수가 됐을 때 이게 과연 이렇게 유의할까? 즉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폐활량이 작아질까? 연구 과제로 설정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본페로니의 결과인데, 본페로니는 뭐 이게 약간의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일 집단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모형에 다시 가서 연속 변수인, 자, 이걸 눌러주면 연령이 선택돼요. 예. 자, 요 엑셀에
리니어 에스티메이션에 해당하는 함수를 가지고 출력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OK 단추를 눌러보면 바로 그 엑셀을 눌렀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거 비교해 보면 뭐 개수가 같죠? 개수가 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자, 매우 유의하죠? 아까보다는 더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저 연령이 추가됐는데, 연령은 폐활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연령이 조절 변수로 들어감으로 따라서 카드뮴에 대한 폐활량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즉, 아까의 결론인 카드뮴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는 유의했죠. 그래서 폐활량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나타났는데 연령을 조절 변수로 사용했을 때 폐활량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죠. 예. 즉 누출이 안 됨하고 비교했을 때 이 개수의 크기들이 유의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0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5%에서도 그렇지만 10%에서도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숫자가 요거 동일하죠. 네, 이렇게 같습니다. 당연히 같아야죠. 네. 자, 그래서 밑에 표는 이제 잔차에 대한 건데, 이 잔차에 더빈 왓슨이 대략 2에 접근하면은 이 오차항이 독립이라는 걸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5%에서 채택하죠. 예. 릴리에프. 물론 이거는 더 크게 잡혀야 되는데 그냥 기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유의 수준 5%로 5%보다 좀 더 커져요. 실제로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려면 기술 통계에 가면 있어요. 기술 통계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에 와서 요거를 복사할까요? 요거를 뭐 요걸 다 볼 필요는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더빈 왓슨이나 릴리에프 검정, 정규성 검정을 한 것은 바로 이 잔차 가지고 한 거예요. 잔차. 요거. 표준화 잔차. 둘 중에 하나를 써도 되는 거죠. RSID나 GRSID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콜모그로프 스미르노프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잔차를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정규성을 검증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따라가니까 정규분포로부터 크게 벗어난 점이 없죠. 예. 여기 뭐 약간의 이건 변환의 방법의 차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릴리에퍼의 값이 지금 0.0693이잖아요. 여기에서. 예. 아이고. 0.0693이에요. 바로 이게 릴리에퍼의 피 값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0.05%로 하게 되면 기각시를 0.1484로 해야 돼요. 예, 0.8414를 넘어야 기각을 하게 되는데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H-NOT 규모가설을 채택하는데 규모가설은 RSID는 정규분포로부터 추출된 데이터이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 결론인 겁니다. 자, 앤더슨 값을 볼까요? 앤더슨 달링의 값을 보면 역시 이건 0.05에서 이거는 기각을 하죠. 정규성을 여기는 인정하지 않아요. 앤더슨 달링 통계량은요.
예. 그러니까 닐레퍼는 인정하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카이 통계량 가지고 정규성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 통계량으로 했을 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여기는 보면 알죠? 예. P값이 0.99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나타났죠. 예. 자, 그래서 기술 통계에서 정규성을 따른지 안 따른지를 잠시 확인을 해 본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이제 그림도 그려보고 시각화된 도구를 좀 보기 위해서 사용한 것 뿐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코베리엣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노코바가 된 거예요. 모형이 보다시피 이렇게 아노코바 마들이 된 겁니다. 예. 자, 아노코바죠. 연속형을 제거하면 아노바가 되는 거고 연속형을 포함하면 아노코바가 되는 거예요. 연속형을 제거하면 아노바고 범주형을 제거하고 연속형만 딱 이렇게 살아있으면 리그레션 마델이 되는 거죠. 리그레션 마델. 자, 리그레션 마델의 모형식을 이와 같이 바꿔주기도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로그 변화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제곱의 형태. 예. 제곱의 형태죠. 제곱 형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령과 연령 자승항을 넣는데 연령의 1차승은 유의하지만 연령의 2 자승항은 유의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2차형 모형으로 적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1차형 모형으로 적합되는 거죠. 네. 자, 썸 오브 스퀘어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회귀 모형으로 적합했을 때의 개수값은 연령이 다 유의하지 않아요. 이 모형에서는. 자, 여기서 베리어블 셀렉션을 할 수가 있는데 스텝와이즈 셀렉션 해볼까요? 자, 그렇게 하면 연령 자승항만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연령의 1차 항은 그는 선택되지 않았어요. 연령 자승항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죠. 자, 스캐터 플롯을 볼까요? 폐활량과 연령을 봤는데 연령 자승항이 유의하게 나타났거든요. 자, 연령 자승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자승. 자, 이게 연령의 자승항이에요. 자, 연령의 자승항을 만들어 놨고 스캐터 플롯에 가서 연령의 자승항을 넣어 볼게요. 예. 그러면 이와 같이 됐네요. 이 마이너스 0.00005 마이너스 0.0005 됐죠? 예. 근데 유의한 걸로 나타났어요. 유의해. 하여튼 뭐 연령의 자승항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어요. 네. 자, 그와 같이 이 모듈 아노코바 모듈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매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다른 데이터를 한번 읽어서 아노코바를 해볼까요? 자, 균형 설계를 한 데이터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노코바. 자, 이건 이제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냥 베리어블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자, 다중비교에 와서 물론 여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어요. 판매량에 과연 캔디 향이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되면 유의하죠. 예, 이건 다 등분산이고요. 유의하고 캔디 향이 차이가 있죠. 이게 사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항이 가장 판매량이 커요. 그 다음에 B항이고 A항이고. 자, 그랬을 때 피셔 LSD 역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이 피셔 LSD의 요 결과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자, 본페로니는 A항, B항이 통계적으로 같아요. 이건 뭐 0.1로 돼 있는데 0.05로 해서 다시 해보죠. 자, 0.05로 했을 때 본페로니는 이렇게 되네요. 그 튜키도 이렇게 되네요. 0.0으로 했더니 약간 여기가 겹치네요. 하여튼 C항이 크죠. C항이 판매량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났어요. 이게 C항이. 여기 AB항은 같은 걸로 돼버렸고요. 자, 여기에 와서 이제 판매량으로 정속 변수를 바꾸고요. 뭐 이거는 이제 쓰지 말고요. 자, 요건 끄고요. 자, 여기 판매량이 눌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정속 변수가 이미 선택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이구. 자꾸 더블 클릭이 돼버리네. 자, 캔디양, 그 다음에 지역,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아노마 모델에서 모형의 타당성은 인정되네요. 모형의 타당성은 있고, 이건 엑셀의 결과고요. 이거는 제가 프로그램에 한 VBA 프로그램의 결과물입니다. 자, 타입 1 SS를 보면 이 두 개는 유의해요. 네. 캔디언과 지역, 가격은 유의하지 않죠. 자, 가격이 이제 더미 베리어블로 들어갔어요. 가격이 더미 베리어블 들어갔을 때 99센트가 이제 참조 범주입니다. 참조 범주. 자, 이게 참조 범주고, 그 참조 범주 99센트가 0일 때 89센트는 플러스 0.444잖아요. 그 판매량이 증가했죠. 79센트는 오히려 판매량이 감소했죠. 예. 그 판매량이 가장 큰 게 지금 이게 0.44니까 89센트가 조금 커요. 하지만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게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의 결과처럼, 그죠? 여기 유의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캔디항 C항을 참조 범주로 봤을 때 C항이 0일 때 이건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유의하잖아요. 유의하기 때문에 캔디항 C항이 판매량이 가장 크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지역으로 보면은 부산 지역의 캔디 판매량이 크다, 유의하니까요. 유의하니까 부산 지역이 더 많이 팔렸다, 그런 결론인 거예요. 네. 자, 본페로니 결과 역시 C항이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나타났죠. 네. 자, 이 경우에 상호작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간편하게 지정을 해보죠. two-way interaction, three-way interaction까지 볼 수가 있죠. 이게 팩터가 3개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면, 자, 이와 같이 기준 범주에 해당한 것은 다 제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0이. 이게 기준 범주니까 이거 추정을 못 하죠.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추정하도록 더미를 만들어 집어넣게 되면 역행렬을 계산 못하기 때문에 개수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개수 추정 자체 계산을 못해요. 계산을. 자, 그래서 기준 범주라는 것은 결국 더미 베리어블을 만들 때 어떤 범주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 기준 범주는 더미 베리어블로 만들지 않아요. 그 기준 범주 이외의 다른 범주들을 더미 베리어블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준 범주가 이렇게 추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많죠? 예, 3웨이 인터랙션 이펙트까지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노바테오를 보면 모형은 타당성이 있고 캔디양이나 지역 그런 것의 효과는 있는데 보다시피 가격과 캔디양의 인터랙션 이펙트만 있고 이거는 없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상호작용에 가서 가격과 캔디양만 놔두어 버리죠. 가격과 캔디양만 유의한 그 인터랙션만 놔두고 확인해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됐죠. 이게 메인 이펙트고 이게 가격과 캔디양이 투웨이 인터랙션 이펙트고요. 자, 그랬을 때 인터랙션 이펙트 항이 유의하니까 자, 지역 캔디양의 각각의 독립적인 효과일 때는 부산이 많이 팔리고 캔디양 C양이 많이 팔렸어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자, 그런데 이것의 인터랙션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유의했으니까 인터랙션을 보면 가장 유의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89% B양이 가장 많이 팔렸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유의하지는 않아요. 유의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C향이 많이 팔렸으니까 C향이 여기 있겠죠, 여기. 예. 그래서 이거는 인터랙션 이펙트를 따로 분리해서 이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랙션 이펙트를 제가 여기에다가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인터랙션 이펙트가 뭐하고 뭐죠? 예, 가격하고 캔디향하고. 예. 그래서 가격과 캔디향의 조합 수준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이와 같이. 그렇죠? 그것을 만들어 놓고 다중 비교에 와서, 물론 이제 이 다중 비교는 저것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긴 하지만 대략 어디가 최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작업입니다. 수준 조합으로 바꿔주고 실행을 하면 자, 보세요. 가장 최적인 게 여기죠. 가장 많이 팔린 게.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린 이걸 기준으로 보면 99센트 C향하고 89센트 C향, 그 다음에 89센트 B향, 그 다음에 79센트 C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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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향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최적이니까요. 예.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가 최적이죠. 여기가. 그래서 요만큼이죠. 요만큼. 자, 본페로니에서는 이렇게 됐죠. 튜키 볼까요? 튜키에서는 또 이렇게 돼 버렸네요. 예. 그래서 LSD 검정 결과를 가지고 따져보면 이 네 개가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유효수준 5%에서. 그래서 C향, C향이니까 C향은 가격 조건에 상관없이 많이 팔렸어요. 그 다음에 B향은 89센트일 때 많이 팔렸어요. B향은 앞으로 89센트로 파는 게 좋고, C향인 경우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99센트로 팔아도 돼요. 네. 뭐 그렇게 보면 이제 79센트는 그러면 얼마에 파는 게 좋으냐? 그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게 좋겠죠. 79센트는 A향일 때 A향을 79센트에 파는 게 좋겠어요. 예. 그래서 가격 정책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인터랙션 이펙트를 고려하게 되면. 예. 자, 지금 아노코바를 활용하는 방법, GLM 모듈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